어떤 사업을 아주 예술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이게 오늘 뭐 발표를 하나 해달라고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이 불을 끄셔야 될 텐데. 예, 얼마 전에 저희 센터하고 우리 예총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 도시재생 쪽에서 사실 예술 문화의 활동이 사실 간절히 필요한 분야이고 저희들 협업이 필요하고 역으로 저희가 우리 예술에 또 도움을 드려야 될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들고 기술적으로나 저희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같이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들 도시재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술인들과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좀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예술에 큰 목소리를 내오셨던 우리 한춘 교수님께서 이제 촬영도 맡아주시고 우리 건강정보의 강규현 교수님, 박효진 교수, 회장님, 전문가분들의 말씀도 있고 제가 도리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만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 저희들 지금 말씀드릴 게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도시재생의 어떤 사례, 그다음에 제주 지역의 축제 하나,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공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시를 좀 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몇 군데 이렇게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560군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한 특별법에 보면은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도시재생 하게 되면 네 가지인데 인구, 그 다음에 산업 구조, 그 다음에 도시 무별 확장으로 인해 갖고 주거의 어떤 원도심의 노후화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 생태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560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는 이 중에서 지금 10군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물론 3군데는 지금 사업이 종료되어 있고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아주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 사업으로 바로 한 50조 정도를 투입해서 아주 야심차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정부가 바뀌면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약간 저희들은 벽화를 도시재생하고 벽화를 그리고 정했는데 왜 도시재생 벽 하나 그려갖고 도시가 바뀌겠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벽화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나 다른 어떤 우리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려왔던 사업이고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되는데 요즘 도시재생하면은 벽화나 그린다고 해서 예술인들을 비하하는 건지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따질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도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국토부나 우리 지방자치정부 자치단체가 이제 국비가 한 60%, 지방비가 한 40%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부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뭐 문체부나 문화재청, 중기부, 환경부, 뭐 산림청 이렇게 해갖고 각 부서의 사업들이 사실은 연계해갖고 같이 녹아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국토부하고 가장 가까이 표현하는 게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사업이 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폐산업시설 등 유해 공간을 문화재생하는 사업, 그다음에 문화 영향평가, 공공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그 도시재생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동지자 계획을 할 때 우분이 돼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아무튼 요 문체부의 11개 사업들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고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 문화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도시재생 사업을 할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금 같이 이렇게 인원도 하고 많이 조언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시는데 사실 그 제주시 쪽이 약간 조금 문화도시의 관련 조직이나 뭐 영향들이 좀 아직은 좀 체계가 되지 못해서 제주시 쪽은 조금 약간 문화하고 이렇게 좀 약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각종 예술 문화 인물이라든지 문화 분야하고 도시하고가 조금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분 주시고요. 네, 뭐 이게 사례를 보면 우리 도시재생을 했던 곳에서 특히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했던 1호 사례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그 마석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곳이었고 거의 400억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정도로 좀 규모가 있는 중심지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문체부로부터 또 별도의 사업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금액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기조가 문화 재생 이것을 목표로 해갖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뭐 문화 도읍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807억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이 여기에 가장 이렇게 깔려 있는 철학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깔려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생활에는 뭐 건물 새로 짓고 고치고 그다음에 도로 좁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을 바꾸는 게 사실 도시재생으로 보지만은 그 내용 중에는 사실 뭐 10가지, 뭐 20곡지 이렇게 해서 많이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복지 분야, 통합돌봄이라든지 뭐 각종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데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제주시 중앙로 중심으로 한 모간지구에서도 역사문화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뭐 그런 내용이 모간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안하지를 못했던 게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극국 사업을 뭐 계획도 했던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와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15분 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원도시 한 150억 정도 사업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도시재생에서 미진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좀 추려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갖고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한 33개 정도 정말 사업들을 좀 추려서 지금 5월 24일 날 제안 발표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뭐 이렇게 원도심에 좀 지역에 대표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역의 거주민들만이 아니라 그 각 분야별로 문화, 체육, 좀 경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이게 같이 좀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든 진행을 좀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틀거리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지금 문광부에서 제가 이 발표자를 하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저는 과거에 제주도의 문광부의 어떤 이제 이 축제로서 저는 세계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들불 축제하고 그다음 탐남 입춘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탐남문화제 이 세 개가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탐남문화제가 하나더라고요. 이것조차 우리가 제대로 못 해나가면은 사실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상당히 좀 이제 위기스러운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탐방문화제를 어떻게 더 확대하고 해나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 지역에 이 48개 축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축제는 많지만은 과연 이게 얼마나 도민으로부터 이제 사랑받고 하고 있는가 사실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지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네. 다음 이제 어쨌거나 지금 시공도시가 지금 오염도정에 들어가고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어쨌거나 이 접근성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으로 아마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또 10회가 되게 바꿔보자 했는데 요즘 또 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다음 좀 읽어주시면 지금 문화보관도 사실은 지금 이게 70년대, 80년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 보면 시설들이 상당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부족도 멀리도 있고 또 그러면 가까이 있더라도 공간이 부족이라든지 전시회 하려면은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시고요. 지금 공간은 문화 관련된 민간 시설, 공공 시설 다 합치면 이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이게 네트워크되고 연결되어 있고 좀 하나로 좀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각기 좀 고립부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조금 집산돼 있고 좀 이제 규모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제 민간 시설 위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 나름대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물론 문화예술재단이 있어서 이게 구축이 되지만은 이게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여건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의 지금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 하나 지금 어떻게 대책을 못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인 똑같이 돼서 직원들도 운영해 나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이 글로 좀 빠져나가면서 지금 어려움도 토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문화 관련 시설들도 어떻게 보면 좀 관리나 체계를 좀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공간이라는 게 이 원도시만 보더라도 유효 공간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 공간은 사실 출퇴근 때나 이런 때는 가끔 혼잡하더라도 사실 평일 중에는 도로가 텅텅 비어 있고 야간에는 아예 도로에 원도심에 개미새끼 어떤 분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이 정도로 사실 도로 공간은 유효 공간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인 공간입니다만 뭐 생산 공간 같은 경우 보다가도 저희들이 도시에서 작년에 자체 투자를 해보니까 지금 공실이 한 30%가 넘습니다. 근데 적정한 공실이 순환이 되려면 약 5% 정도의 공실이 있으면 상당히 이게 적절한데 이게 세 곳 중에 한 곳이 사실은 비어 있거든요. 이게 중앙로, 칠성로, 진짜 이런 것만 비어 있는데 이 공실은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뭐 하나 쓰려고 해도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임대료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사실 제주도를 가장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중심 상가여서 그런지 또는 논리더라도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 때문인지 몰라더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들 센터하고 일부 건축주들하고 협의해서 협약 매절하고 5년 정도에서 사업도 진행하고 좀 임대를 낮춰서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건물주분들은 나머지 건물주들한테 왕따도 좀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적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세마에스트 같이 어떤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공공이 개입해서 이거를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업종도 딱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시설도 있고 예술인들 필요한 시설 어떤 업종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저희를 여러 차례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 도시에서 사업비가 사실 인건비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뭐 고작 한 손가락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을 많이 드는 사업이고 사실은 이게 필요함에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15분지 사업에 계속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건물 새로 짓고 도로 뒤집어 엎어서 전국에 50억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주민들에게 체감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부분이 풀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지금 그 문화예술 관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시에서 과거 이제 제주 도립병원 떠나면서 제대병원 관광장 도시록 사이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한 12억 정도 투입돼갖고 지금 3단계로 지금 해보시다 지금 한 10개 작가분들이 지금 입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냥 임대료만 지금 지원해주는 형태이고 이제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건물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은 좀 더 기대했던 활성화 효과, 문화예술 거리로서. 근데 거기 가보면 사실 문화예술 거리라기보다 그냥 똑같습니다. 양쪽에다 불법 주차돼 있고 행사 하나 뭐 전시하기도 쉽지 않은 공간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담당 부서 분들하고도 저희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사실 이게 토목 건축식들이어서 그냥 사업 한국뿐입니다. 저희들이 좀 깝깝합니다 한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거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예수 입주 작가 회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각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11분들만이 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게 진짜 예청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로 같이 해서 좀 풀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지금 임대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곳이 사실은 세국 쪽이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세마에스타하고 이제 공기관인데 공기관에서 이러한 어떤 공실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거나 또는 어떤 분란을 하도록 해서 지역 상가들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라빌레트 공원이라고 이게 프랑스는 이제 도시재생을 좀 일찍 했는데 80년대부터 도시재생을 하면서 대규모의 어떤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이게 사실 도축장인데 파리의 동북부에 있는 도축장을 보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게 파리 시민들이 휴식이나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 모여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축장에서 도시가 아마 천지개벽을 한 그러한 어떤 공간입니다. 예. 이 모습이 이게 이 공간이 이게 거의 한 이제 가로 500m, 세로 500m 큰 공원이죠. 예. 그 공원 내에 공원 공연이나 각종 공연 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사실은 각 단체를 보면 이게 이렇게 단지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뭐 그냥 깜짝 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여서 요즘은 우리가 지금 사람공원이라든지 용강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넓은 공원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사실 그때그때 필요한 이유가 그 공원이라는 것들을 구성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보다는 사실은 목소리 큰 몇몇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단적인 얘기되다 보니까 좀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태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저 맨 오른쪽에 돌문화공원, 여기가 절물, 사사평화공원, 저쪽에 이제 우리 제주시 체육공원, 그다음에 요 중간에가 이제 있는 게 지금 그 회천동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죠. 예. 다 이제 끝나서 앞으로 이제 20-30년간은 안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공간도 이게 외곽이지만 이게 다 따로 놀았을 때와 이걸 하나로 그 가운데에 어떤 역할이 들어가주면은 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하나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림이 없을까? 사실은 지금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좀 모으면서 가운데의 시설을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하고 있는 사례들로 그 당시 용역진들이 조사했던 사례들이 부천의 아트벙커 거기도 이제 소각장 시설을 이게 문화시설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여기는 그 소각장이 이게 시 외곽에 멀리 우리 제주가 최천까지 멀리 있던 게 아니고 시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활용 방법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우리 제주와 약간은 팀인데 그런데 우리가 꼭 시내에만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지만은 그 원거리에서 필요한 시설, 뭐 보관 시설이라든지 각종 연습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로는 활용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 용역진하고 공무원들 사실 몇 사람들이 의사결정에서 뭐 그렇게 결정해서 발표할 게 아니라 관련 뭐 예술단체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각종 체육단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모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인근 마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지만은 저도 그 당시에 많이 거주를 했는데 이게 인근 뭐 회천동 홍대 주민들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의 어떤 대표적인 단체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서 필요한 게 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흥시설 그래서 하면 이거 사실 관리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잘못 만들어서 뭐 100억, 200억 투자해놓고 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 또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돼버리고 그래서 유흥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시설로 대안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상당히 이거는 공무원들, 관료들 몇 사람을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도시 주인인 우리 시민들 내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지혜들을 찾고 모으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인천 사례고요. 인천에도 그 그러니까 이게 아마 큰 유휴시설들을 이제 문화 관련 시설로 이제 바꿨던 그런 것입니다. 시내 내부에 있는 곳은 사실 운영하기 쉽습니다. 근데 뭐 회천이라든지 이런 외곽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시설에 대한 투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도로에만 우리가 한 3천억 정도 지금 우리가 이제 쏟아붓고 있고 사실 문화 관련 체육 시설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600군데가 넘는 공공시설들 있는데 근데 대부분 시설이 다 지금 굉장히 적자거든요. 지금 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지적할 때마다 한 군데당 이렇지 600억 정도 1년에 적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이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돈을 벌자고 시설을 해서 운영될 걸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또 운영하는 사람이나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게 다 불편한 이유가 과연 뭔가 저는 이게 순간순간 끈질로 다 개입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유한준 교수님 뭐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만 이제 특히 문화 분야에서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하드웨어에 상당 투자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뭐 문화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게 예산에서 딱 지출하는 거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이만큼 하고 대부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문화예산이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저도 이제 기억을 나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 문화예술 활동은 소프트웨어 활동이고 이거에 대한 지원들이나 활성화가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거의 뭐 이게 비율이 거의 90대 10을 아마 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드웨어 중심이고 소프트웨어가 지금 좀 취약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신호도시와 관련해서 뭐 각종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딱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 2년 지났습니다만 뭐 사실은 이게 약간 정치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고 이거하고는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각종 정책을 발표할 때 조금 수정된 학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일개인 공무원의 어떤 조금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자꾸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각종 시설은 있는 유휴시설들을 잘 리모델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남아도는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각종 예술례나 이런 문화활동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행사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넘어갔습니다만 세계 최대 규모의 이 행사는 뭐 올림픽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클로비아라는 행사가 세계 최대 규모 행사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도시가 뭐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권 도시만 빼고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동북아시아만 안 하고 나머지 전 세계에서 주말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뭐 적게는 뭐 몇천 명에서부터 뭐 대도시는 뭐 몇십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곳이 수백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물거리 행사가 이게 아마 동시에 숫자 세면 집계는 안 했으면 뭐 아마 몇억 명이 지금 참여하는 행사가 됩니다. 요거는 지금 LA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크로베 행사고요.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대부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문화인들이 중심이 돼서 각종 커뮤니티를 꾸리고 체육인, 뭐 학부모, 그다음 뭐 보고 싶은 사람, 자기가 타고 싶은 사람
뭐 달리기하고 싶은 사람, 길거리에서 공연하고 싶은 사람, 전시회하고 싶은 사람, 이런 행사가 매달 또는 뭐 심지어 매주 뭐 오전 뭐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도로가 변해서 두세 시간 해갖고 여기는 입장료도 낼 필요 없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 예, 거주지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도로가 하나의 예술 공간이자 체육 공간이자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자 그다음에 공연 공간이자 전시 공간이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고. 근데 이게 아쉬운 거는 왜 이 중국, 일본, 뭐 대만 뭐 이런 어떤 동북아시아권에서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세계에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이 동북아시아가 조금 독특한 아마 자동차 중심의 국가들이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들 우리 교수님 회장님 저희 센터하고 회담을 하면서 이 길거리를 좀 걷다가 우리 이 제주시 원도심의 도시재생의 사실 상징이라고 하면은 이 칠성도를 살리는 게 사실 가장 우리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힘들어. 저희들 뭐 각종 뭐 문화관광명 무슨 시장 사업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교수님 회장님께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골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께도 한번 사례로 말씀드렸던 게 일본의 아브라스라고 조그만 5만 정도의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5만인가요? 거기에 그 도시재생 사례로 아마 일본 최고의 도시재생 사례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비가 새고 뭐 이제 도시가 쇠퇴하니까 그 아케이드가 치손 아케이드 같은 곳이 있는데 막 하늘이 다 깨지고 비가 직접 쓰고 뭐 그 정도로 해도 지금 뭐 방법이 없어서 했었는데 이거를 거기서 나고 자랐던 중학생이 여중생이 제안했던 사업이 이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키워주고 변화시켜주고 이런 상가에다가 보답하고 싶다 해서 이제 대학교에 한국입니다. 이게 포르투갈의 예술인데 예술 활동의 하나를 이 상가에다가 이제 전국을 심는 예술을 이제 상가의 재생과 접목을 시켜서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난 어떤 그 계기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도시생의 성지 같은 곳인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그 여중생의 제안이고 또 예술과 도시를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게 탐나문화재 때 이 각종 그 전시물 뭐 이런 것도 많으실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해서 그냥 행사 한 3차례 끝나고서 어디 보관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공간에 맞춰서 1년 내내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지 뭐 검토도 좀 해주시라. 이러한 공간에서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실은 밤에 되면은 불도는 확 해서 그냥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이 골목이 되는데 좀 오른쪽에 보면은 대만의 뭐 구분시 같은 경우 그 폐광인데 홍등 거리를 조성해서 사실 저도 한번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다 탄성을 지르는 분들이 한국인데 우리는 큰 거리, 큰 도로, 큰 대도로만을 보다가 이 좁은 골목에 와서 왜 환호를 지르는가 저도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작은 골목, 작은 곳에 예쁘다라고 환호와 탄성을 지르는지. 그래서 저도 우리 이 원도심 하면은 우리 뭐 신제주 뭐 연동농협이나 아동 같이 큰 골목 바둑 같이 착착 뽑은 넓은 도로가 아니고 도리어 좁은 골목 이게 막 굽어지고 막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골목이지만 이거를 역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뭐 도로 넓히고 뭐 도시계획도 넓히고 이게 도시재생일까 하는데 제주도 회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예술인 문화인들이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진짜 SOS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고, 사실 회장님께서 흔쾌히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번 같이 도시를 풀어나가고, 또 전시에서 한 3, 4일에서 이게 어디 창고에 보관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게 참여하지 못했던 관광객들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저기 가면은 우리 탐나 문화재 때 했던 그 각종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그냥 안전히 가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한번 풀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 도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풀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인의 예술문화센터와 지역